안녕하세요. 신림역 4번 출구 미건부동산 마채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난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때문에 주택 임대차 시장은 굉장히 떠들썩하고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날 통과한 법이 주택 임대차 3법뿐만이 아니라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1부는 8월 5일부터 1부는 1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증금액,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액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고요. 당초에는 6개월 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3개월 후로 수정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에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게 되고요. 위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공무원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각각 따로 정하게 되어 있는 표준권리금 계약서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을 개정하는 두 장관이 협의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임대인과 임차인의 그 분쟁조정 편의성을 위해서 여러 곳에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내용을 제가 개정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하나씩 읽어드리면서 그 내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내용은요. 적용 범위에 대한 제1항의 내용입니다. 이 법은 상가 건물 괄호하고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의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 2항에 따른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가 생기는 거죠. 지금 2020년 7월 31일에 개정되었고 시행은 2020년 11월 1일에 시행됩니다. 여기에서 적용 범위를 초과하는 보증금액이 얼마일까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서울은 9억 원, 과밀 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는 6억 9천만 원,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 화성,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는 그리고 광주시는 5억 4천만 원, 이 밖의 시는 3억 7천만 원입니다. 이런 그 보증금액의 범위 등을 정하는 것이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7조 민법에 따른 임대차 등기의 효력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 제1항에 따라서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 등기법 제74조 1호부터 6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임대차 목적물,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한 날을 기재하고 임대차 건물을 점유한 날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 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하고 이에 따른 계약서라던가 사업자 등록증 등 도면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시행이 2020년 8월 5일 내일 모레 글피부터 시행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표준권리금 계약서의 작성인데요. 기존에는 국토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따로 작성해서 권유하던 것을 국토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협의를 거쳐서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여서 그 사용을 권장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개정 내용인데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내용입니다. 이 또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액 중 일정 범위 내용은요. 상가건물의 가액, 이때에는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가액을 포함하죠. 이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액의 차임 등을 고려해서 제14조 2항에 따른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섯 번째, 제14조 2의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둡니다. 제2조 1항의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과 제14조에 따른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액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 그리고 제14조에 따라서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액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고, 이항 위원회의 위원을 제2조 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과 제14조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액과 일정액 범위 기준을 정하는데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고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합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되고요.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데요. 1호에서 5항까지의 내용은 상가 임대차에 대한 조예가 깊은 학자라던가 교수님 등을 초빙하는 그런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이 또한 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다음은 표준계약서 작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존에는 법무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각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권장했다는 것을 법무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의를 해서 보증금 차액 및 임대차 기간, 수선비 분담 내용을 기재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정해서 권장을 하자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7번째 개정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인데요. 그동안은 법무부 산하에만 법률구조법에 따라서 법률구조공단에만 있던 것이 이 법의 정육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의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그 지방의 자치단체의 단체의 설정을 고려해서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0년 7월 31일 개정했고 시행은 2020년 11월 1일 시행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개인적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당연히 이런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저희 공인중개사들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이보다 더 큰 전문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 분명히 해줄 수 있고 산하에 둘 수 있습니다. 이 참 슬프지만 조금 또 힘을 발휘해서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는 공무원과 같은 벌칙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개정안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액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액 중 일정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초는 이제 6개월 후에 시행할까 했었는데 2020년 11월 1일 3개월 후부터
이제 시행한다고 하고요.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게 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상가 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공무원이 참여합니다. 또한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각각 정하게 되어 있던 표준 권리금 계약서하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 표준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의 서식을 같이 두 장관이 협조해서 정하게 됐고 권유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늘어나는데요.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던 이 밖에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현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한국주택토지공사와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된다고 합니다. 이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편리하게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꿔서 앞으로는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여러분 이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